D라고 이오코. 짭짤하대요. 예. 또 온실도 거기다 그러니까 그 도시 근교에 사는 거는 사람들이 취미생활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까다롭게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저기 내가 막 3,000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묘 품질에 대해서 뭐 불만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불만이 별로 없대요. 그러니까 뭐 잘 안 잘리면은 아이 내가 잘못 키워서 그러다 그러고 묘 품질이 안 좋은데도 아이 뭐 원래 그런가 보다 이러지. 오히려 팔이 좋다고 하죠. 초단서 제가 후배 하나가 저거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묘장 빌려갖고 육묘해갖고 그 묘를 만들어서 지금 팔아요. 자기 일반 농약사를 하면서. 근데 걔 그러더라고요. 짭짤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크레임도 안 걸리고 안 들어오고. 거기 사는 거죠. 아버지 타신 땅에다가. 근데 그거 해도 마찬가지로 저건 해야 돼요. 하우스 구조 만들고 땅에 이거 높여야 돼요. 한다 이거는. 땅에 흙에 닿으면 절대 허가 안 나거든요. 육묘할 때는 반드시 이제 흙하고 이렇게 땅하고 이렇게 이렇게 몇 센치 이상 띄우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볼게요. 잎이 이렇게 탔죠. 이거 왜 탔을까요? 왜 탔냐면은 식물이 시든 다음에 햇빛을 보면은 이게 타버리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시들었다 펴졌다 시들었다 펴졌다 반복하는데 그러니까 물이 제대로 흡수를 안 되는 거죠. 근데 과일을 보게 되면은 과일이 크게 말해 짭짜리 토마토라고 하는 고당도 토마토가 됐어요. 맛은 되게 좋죠. 과일은 작아요.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지니까 맛은 좋은데 양이 안 나오겠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제가 내용을 봤더니 뿌리가 이거 시커멓게 돼 있죠. 부풀어 올라 있고 썩었고 푸사리움균이 붙어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럼 푸사리움이 왜 붙는다고 해서 항상 습해가 발생해야 온다고 했죠. 습해가 발생해야 제일 많이 온다고 해서 습해가 발생해야지. 그래서 습해가 왜 안 나를 봤더니 요 밑에 이 하얀색 천이 있어요. 바닥에 물이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요 천을 잘라다가 제가 비커에다 올려놓고 물을 부어봤어요. 그랬더니 팽팽하게 당겨줬을 때는 물이 쭉쭉 빠지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오그라들었다거나 이렇게 처지잖아요. 물이 안 빠지고 고여 있죠. 그럼 이 안에 천이 계속 팽팽하게 있을까요? 시간 지나면은 이렇게 응축돼 갖고 물이 고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 갖고 바로 뿌리가 썩었고 뿌리가 썩어서 시드름병이 발생했고 그래서 시드는 거고 그래서 고당도 토마토가 된 거고 생산량이 줄었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발생했던 푸사리움의 원인이 뭐예요? 물 빠짐이 좋지 않고 물이 고인 것이 원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기술지도 시들지 않게 적심을 하고 잎을 딴 다음에 수확을 빠르게 종료하는 거죠. 내가 피해를 최소한 있는 거라도 수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포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얘를 살리려고 끌고 가는 것보다 빨리 포기하고 현재 있는 거라도 수확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겠죠. 이익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인을 알았잖아요. 작은 시트가 문제가 있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작기가 종료 후 물 빠짐이 좋은 부직포로 만든 새로운 작은 시트를 깔아주면 되겠죠. 이것들요. 그러니까 푸사리움의 원인이 뭐 여기도 작은 시트가 잘못된 작은 시트에 의해서 지하부에 물이 고인 것이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지금 요거 볼게요. 요거 보면은 이제 언뜻 보면요 영양결핍 증상으로 보일 거예요. 영양결핍이다. 보면은 이게 중상이업에서 시작돼 갖고 아래쪽으로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야 영양결핍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까요? 수경재배에서?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만약 철결핍 볼게요. 철결핍은 이렇게 노랗게 변해요. 철결핍은 예를 들게 철은 식물체 이동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러면은 생장점에서 이렇게 노랗게 될 수 있는데 아랫잎은 어때요? 노랗게 안 되겠죠. 철결핍이 발생을 해도 아래쪽은 시커멓겠죠. 위만 노랗게 되겠죠. 근데 위아래가 점차 노랗게 변하면서 이렇게 발생을 해요. 바로 테로바이러스라 TOCV라고 하는 바이러스병이에요. TOCV는 아직까지 국내에서 저항성 품종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요놈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파리가 노래지고 이게 노래졌다는 얘기는 엽록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바로 엽록소를 전부 다 파괴시켰다. 바이러스가.
엽록소를 파괴시켰으니 광합성량이 어때요? 줄어들겠죠. 광합성량이 줄어드니까 과일이 어떻게 돼요? 과일의 품질이 떨어지겠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 테로바이러스는 식물체를 막 죽이거나 이러진 않는데 서서히 고사시키는 그래요.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이 테로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전국에 다 퍼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잎이 노랗게 되고 생육이 천천히 진행되고요. 마그네슘 결핍과 유사한데 식물체의 위아래에서 동시에 발생한다. 원인은 뭐예요? 담배 가루에 의한 감염이죠. 이 담배 가루에 한번 붙여놓으세요. 담배 가루가 왜 위험하느냐? 담배 가루에는요 오이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병을 일으키고요. 메론에도 여러 가지 바이러스병을 일으켜요. 이런 증상, 노랗게 이렇게 이파리를 노랗게 엽록소를 없애는 이런 바이러스병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담배 가루예요. 그러니까 담배 가루가 사실 우리 시설원에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장 큰 해충이자 가장 큰 우리가 얘를 어떻게 방지할까에 대한 고민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담배, 토마토나 가지나 오이나 할 때요. 우리가 가장 중점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바로 담배 가루예요. 특히 토마토는 담배 가루가 가장 중요하고 오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딧물과 함께 담배 가루가 매우 중요하다. 가지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지에서도 제일 중요한 해충이 바로 담배 가루입니다. 담배 가루를 우리가 굉장히 방지를 노력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가 정식 후에 담배 가루를 철저해야 되고요. 이분 포기는 즉시 제거하고 온실 주변의 잡초를 우리가 제거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온실 주변에 잡초에서 담배 가루가 살고 있다가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번 포기는 즉시 제거하는데 이 즉시 제거라는 의미가 하나 있어요. 언제다? 정식 초기에는 즉시 제거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8월에 심어서 내년 2월에 됐어요. 2월에는 즉시 제거 안 해요. 그때는 2, 3월 되면은 그냥 끌고 가는 편이에요. 우리가. 왜냐? 그때부터 걸렸을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때까지는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하죠. 야, 담배 가루가 와서 티로바이러스가 있는데 지금 2월달 가니까 내가 벌레의 밀도도 떨어뜨렸어. 그래도 벌레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한 달 정도나 2달 있으면 적심을 칠 것 같아. 그러면 어때요? 내가 그때 방제만 좀 해주면은 잘라내는 것보다, 왜냐면 테로바이러스 걸려도 열린 거 다 수확할 수 있어요. 새로 달리는 게 안 열리지, 이것들이요. 그래서 이때 과일값도 3월달에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때는 따라가요. 그래서 옛날에 저도 초창기 때, 그러니까 B급일 때는요 제거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야 저거 경제성까지 생각했을 때 과연 잘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테로바이러스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초기 증상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잎에 이런 식으로 무늬가 생기는데 마치 결로피아하고 유사해요. 근데 결로피아하고 유사한데 결로피아도 저렇게 발생하거든요. 좀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 결로피아는 어떻게 올까요? 줄로 이렇게 와요. 어느 구역에서 한 줄로 쭉 오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한 폭이, 두 폭이 오고 입구 쪽에서 오고 이렇게 몇 폭이요. 왔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되기 시작해요. 왜요? 잠복기가 한 20일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걸리면 20일 이상 발생하니까 서서히 한 폭씩 발생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결로의 MP는 동시에 쭉쭉 나가요. 그래요. 보면은 요거는 볼게요. 지금 전문이병 증상이 딱 보여. 이 전문이병이 토마토의 전문이병인데 이렇게 한 볼짝이 있고 주변에 이렇게 노란 무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곰팡이 이런 병 같은 게 특징은 이렇게 병만 있으면요 주변이 이렇게 해서 연한 이런 홀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얘가 제가 PDF로 드렸잖아요. 확대해 보시면 아시는데 포자가 안 보여요. 포자가 안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바로 세균성 전문이병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세균성 전문이병은 극히 드물고 토마토에서는, 고추에서는 와요. 고추에서는 언제 오느냐? 노지 고추에서 와요. 시덜 고추에서는 세균성 전문이병이 잘 발생하지 않고 노지에서는 세균성 전문이병이 올 수가 있는데 시설에서는 토마토는 100% 시설이잖아요. 시설에서는 전문이병, 곰팡이성 전문이병을 올 수 있으나 세균성 전문이병 오기가 거의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면은 거의 다 곰팡이에 의한 전문이병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딱 볼게요. 뭐가 없어요. 곰팡이가 이곰팡이나 제피곰팡이가 뭐가 보여? 표직이라고 해서 그 곰팡이가 보이잖아요. 얘는 안 보여요. 이것들은 안 보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곰팡이병이 아닌 걸로 오해하고 여기다가 세균병이라고 해요. 딱 보고 나서 이걸 가져갔더니 세균성 전문이병이에요. 그래서 농용마이신을 뿌려주세요. 그럼 농용마이신을 뿌리면은 전문이병이 더 번질까요? 줄어들까요? 더 번져요. 왜 그러냐?
마이신은 곰팡이를 못 죽이거든요. 세균만 죽이거든요. 우리가 항생제하고 항진균제가 있죠. 항생제 먹어야 우리가 무좀의 효과가 있어요? 무좀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진균제를 먹어야 되죠. 얘도 마찬가지로 항진균제를 연면살 뿌려야 되는데 항생제를 뿌렸으니 효과가 없고 오히려 잎에 물을 붙였으니까 어떻게 돼요? 병이 더 잘 생기겠죠. 근데 왜 생겼나 봤더니 이거 볼게요. 바로 병이 걸렸으면 병 자체를 보지 말라고 했죠. 왜 걸렸나 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바로 여기 일액이 보이죠? 물방울이 여기 맺혀 있어요. 일액이 맺혔다는 얘기는 바로 결로도 많이 생겼다는 얘기고 온실내가 굉장히 습하고 증산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는 우리가 뭘 해줘야 돼요? 일액이 생기지 않고 결로가 덜 생기게 한다고 하면은 이 전문입병을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일액이 생겼기 때문에요. 일단은 스테필리움이한 전문입병으로 진단했고요. 그 다음에 이상 증상은 물방울 맺힘이 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원인 규명을 봤더니 이 증상은 바로 스테필리움이한 전문입병으로 진단을 했어요. 원인은 결로와 일액이다. 그래서 일액 발생 원인을 봤더니 시기가 2월달인데 6시, 4시까지 물을 주고 있어요. 4시까지. 우리가 보통 2월달이면요. 우리가 보통 2시까지 물 주거든요. 일반적으로 2시까지 물 줘요. 약약을 2시까지 주는데 어때요? 남들보다 2시간은 물을 더 준 거죠. 그럼 근권에 물이 많고 증발량은 없으니 뭐가 나와요? 아침에 일액이 엄청 쏟아지겠죠. 일액이 쏟아진다는 얘기는 그건 뭐다? 바로 병이 걸릴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주는 뭐예요? 우리가 오전에 환기를 천천히 하여 결로가 발생하지 않게 천천히 환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전문입병 적용을 살펴보고요. 일액 발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어때요? 배양의 공급 마감 시간을 4시에서 2시로 당겨서 야간의 배지의 함수를 줄여주고요. 그 다음 배행력을 낮춰 배진의 시를 높이고요. 그 다음에 조종관을 실시해서 새벽에 식물체의 온도를 높인다고 하면은 전문입병을 막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문입병을 막아주는 게 뭐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요. 물론 약도 뿌리지만 바로 환경적인 대책을 하죠. 제일 컸던 뭐예요? 일액에 의해서 전문입병이 발생했으니 일액을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팅 보고서 어떻게 돼야 돼요? 첫 번째, 전문입병이다. 곰팡이성 전문입병. 그 다음에 왜 발생했느냐? 바로 일액이 주원이고 환경 데이터를 보면 온도 상승 곡선도 영향을 미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론 방법은 근권 일액이 안 나오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마감 시간이 4시인데 땡겨라 하고 근권 A시를 좀 더 높여라. 그 다음에 조종관을 하면 좋겠는데 조종관을 못할 때에는 온실을 보다 일찍 환기를 시켜서 온실의 습도를 낮춰줘라가 바로 이게 해당이 된다는 거죠. 이것들은 그냥 전문의병인데 전문의가 그걸 뿌리세요 하면은 해결이 안 되죠. 이거는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온실이라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것인가에 대한 컨설팅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 볼게요. 아주 재밌는 병이에요. 이 병이요. 아그로박테리움 라디오박터라는 세균인데요. 아,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세균. 이거 세균병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병으로 분류를 해요. 뭐냐면은 지금 유럽에 가면은 우리가 온실에 들어갈 때 발판 소독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염소계 약재에 발을 담그고 온실로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아그로박테리움에 의한 바로 병이다. 보면은 나무 보세요. 나무가 건강해 보이나 어떤가요? 죽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얘는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을 정도로 세력이 강해요. 뿌리도 엄청 보세요. 뿌리도 엄청 좋죠. 뿌리가. 그리고 세력 보세요. 세력이 죽여주죠. 얘는 죽일 수가 없. 그러니까 물론 나중에 가면은 뿌리가 너무 많아서 죽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왜 많아서 죽냐면은 뿌리가 너무 많아서 호흡량이 많아갖고 온도가 올라가서 죽는데요. 지하부에 그러니까 뿌리가 그 호흡량을 감당하지 못해서 죽을 정도로 그 정도로 뿌리가 발달이 잘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보면 세력이 엄청 좋죠. 근데 얘가 죽지 않았는데 생산량이 30%가 좋아요. 30%. 왜 그러냐? 세력이 좋으니까 이 세력이 좋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과일로 갈 양분을 누가 쓴 거예요? 잎과 줄기가 뿌리가 사용한 거죠. 뿌리가 너무 좋아서 소용없어요. 내가 버틸 만큼만 있으면 되지 뿌리가 막 이렇게 중첩으로 이렇게 소복해 올라갈 정도로 많은 뭐예요? 이 뿌리가 뭐래요? 호흡량만 많아지지 실제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을 왜 과반모 처음에 이게 부산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오거든요. 세력이 너무 세고 열매가 작대. 그래갖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있어서 드리퍼에 사진을 찍어보세요 했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크레이지 박터의 그 크레이지 루트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이건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에서 발생합니다. 세 가지 항목에서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에서 수경 재배에서. 그래서 진주 쪽에서는 이 크레이지 박터에서 파프리카가 엄청난 피해를 받거든요. 아무튼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생장점 사진 보였더니 이렇게 찍어왔고,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워서 뿌리를 찍어버렸더니 이렇게 왔어요. 드리퍼를 찍어버렸더니. 그리고 옆을 찢어서 보랬더니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과잉으로 발달한 거죠. 그리고 세력이 너무 과한 게 문제.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뿌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뭐 김해부터 천안까지 다 발생하고 있고요. 뿌리가 비정상으로 과량으로 발달하고 있다. 잎과 줄기가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꽃과 수초가소가 적으면 과일이 적다. 얘가 그랬죠. 어제 수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잎이 많으면은요, 내가 딱 지나가는데 12월 달, 1월 달에 온실을 지나가는데 밖에서 이파리가 파랗게 보여. 농사가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농사가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이파리가 너무 많으면은 생산량이 줄어들거든요, 오히려. 그러면은 이파리 수가 너무 이파리가 크고 세력이 세다는 얘기는 양분이 잎과 줄기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심한 거고요. 점적관 주변에 가는 뿌리 네트워크가 있다. 아까 여기서 점적관 주변에 이런 뿌리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 이거 원인을 봤더니 아그로박테리움 라디오박터라는 세균에 의한 미침 뿌리병이다. 그러니까 미침 크레이지 루트라고 불러 이거거든.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은 헤어리루트라고, 그러니까 머리카락 뿌리병. 그러니까 머리카락 같이 뿌리가 많이 나온다는 뜻이고요. 어떤 레트루트라고 해요. 뭐냐면 우리 매트 있죠. 매트만큼 뿌리가 많다고 해서 매트 루트라고 해요. 이것들을. 그래서 이제 아무튼 뿌리가 많다. 수경집에서만 발생한다. 토양에서는 안 나타나요. 왜 토양에는 안 나타날까요? 토양에는 다양한 세균이 있죠. 근데 수경재배는 대지는 어때요? 세균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요. 다양하지 못한 데서 이 아두리박테리움 라디오박터가 정착하게 되면은 다량으로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때 바로 이 크레이지 루트라는 병이 발생을 하고요. 바로 이제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한다. 다른 데서 안 나타나요. 그다음에 수경재배에서 지하부 피복을 철저히 하고 외부의 흙이 옷을 못 들어오게 한다. 뭐예요? 이 바닥에 흙이 아그로박테리움은 땅에 흙에 있거든요. 이 아그로박테리움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땅을 전부 비닐로 덮어버리고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 뭘 한다? 발판 토독을 통해서 흙이 온실 안에서 흙과 함께 세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계통의 약자를 지속적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엔도졸이라든가 후아산이라는 약재들이 있어요. 이 약재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공급해줘요. 이것들이 바로 세균의 농도를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 다음에 병 발생 시 이병 제지 전체를 제거하고 소독한다. 왜냐면은 배지를 드러내요. 그러고 나서 소독을 과산화수소 약재를 갖다가 진하게 해서 전체를 소독해야 한다. 이것들을. 그리고 이거 한번 발생하면은 올해 발생하잖아요. 내년에 또 발생해요. 왜 발생할까요? 드리퍼나 이런 데 남아있다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점차 발생률을 떨어뜨리는 거지 완전 방제되지 않아요. 한번 발생하면은 몇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이것들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눈으로 확인한 것만이에요. 김해, 천안에서 제 눈으로 확인했다는 얘기고는 뭐냐? 곧 전국에 다 있다는 얘기예요. 제 눈으로 확인한 것만 김해, 부산, 천안 그래서 봤어요. 그러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지금 이건 볼게요. 얘도 마찬가지인데요. 정상적인 뿌리와 가는 뿌리, 그러니까 병에 걸린 뿌리를 좀 보여줄게요. 아까 크레이지 루트라는 병명 중에 하나가 다른 이름 별명이 뭐라고 했어요? 매트 루트라고 했죠. 매트. 어때요? 매트 같죠? 굵은 뿌리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상 뿌리 어때요? 굵은 뿌리가 있고 가는 뿌리가 발생하고 있죠. 이 상태가 건강한 뿌리고요. 가는 뿌리만 잘 땡이 있는 거는 이건 정강한 뿌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볼 때 이 굵은 뿌리와 가는 뿌리가 골고 섞여 있는 걸 확인하는데요. 보통 요거 정상 뿌리고 매트같이 저렇게 가는 뿌리만 잔뜩 있는 것들은 바로 우리 정상적인 뿌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보통 여기는 딱 봐도 온실 자체가 되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거 35억짜리 온실에서 이 병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초세는 정상적인 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부 방문객이 온실에 들어올 때 소독을 실시한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두 군데 정도 컨설팅을 제가 하는 걸 보여주면서 숙제를 이제 낼 거예요. 거기서 레포터를 이제 하나씩 대출하라고. 그게 20점짜리를 낼 건데 한 2번 정도 방문할 거거든요. 근데 그 농장들은 저랑 아주 친한 사람이에요.
공짜로 컨설팅을 몇 년간 해줬기 때문에 학생들 데리고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보시고서는 아마 제가 컨설팅하는 과정들을 갖다 리포트로 작성하셔야 될 거예요. 언제 나가십니까? 이제 잘 잡아야죠. 이제 10월달, 11월달에 해서 2번 정도씩 가려고 제가 하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가는 겁니까? 네, 수업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만약 오늘 갔다가 수업하고 그 과제로 제출해야 돼 저한테 레포트를 하나씩.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했던 내용하고 사진 찍어서 이렇게 편집해서 갖고 오면 돼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 보고서를 하나씩.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뿌리파리를 보여드릴게요. 작은 뿌리파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요 크기는 우리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나? 초파리보단 크고요. 그 나방 그게 뭐죠? 나비벌레 알아요? 그 배수구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나비처럼 벌레 있죠. 그것보다 사이, 그 정도 사이. 초파리보다 크고 그 나비벌레보다는 그 작은 그 사이 정도 사이즈인데 그게 굉장히 작죠. 그래서 고벌레고 지금 성충이고요. 유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검어요. 이렇게요. 여기가 이렇게 더 파먹고 다니는 놈들이고요. 보통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보면은 작은 뿌리의 유충에는 구침에는요 곰팡이와 태군이 입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이상 증상을 보게 되면은 작은 뿌리들이 배지에 많이 붙었다. 아까 요 성충들이 막 배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지안을 저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감자절편 있죠. 감자를 잘라서 배지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밤에 올려놓잖아요. 아침에 가면은 벌레들이 거기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밀도를 보고 야 이 안에 많구나 적구나를 판단할 수가 있다. 그럼 그렇게 되면 토마토를 시들어 주고요. 원인은 작은 뿌리파리들이 발생해서 유충이 뿌리를 가해있고 2차적으로 뿌리 품바람병 감염되고요. 작은 뿌리 약재를 방치해야 되고요. 배지에 감자절편을 놓으면은 우리가 유충을 유인할 수가 있고요. 배지에 이끼가 끄지 않게 과산화수소 계열의 약재를 관주해주게 되면은 이 작은 뿌리파리 밀도를 낮춰줄 수가 있다. 그래서 품바람병 발생한 식물체는 즉시 제거한다는 것들이고요. 그러면은 이거 보이시죠? 예. 이 감자절편을 저렇게 올려놨어요. 이렇게 놓으면은 감자가 꼬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감자 비쌀 때 있잖아요. 그때는 전분 있죠. 감자 전분을 물에 뭉쳐갖고 올려놓으면은 유축이 모여요 거기에. 감자가 쌀 때는 요즘같이 쌀 때는 그냥 감자 올려놓으면 되고 비쌀 때 있을 때 막 그때 실제로 그럴 때 있거든요. 3개에 막 5,000원 뭐 8,000원 이렇게 할 때 있을 그때는 저기 그거 하지 말고 그냥 감자 전분 사다가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무름병이 왔는데요. 이제 뭐냐면은 저희가 이거 보니까 떡잎 여기가 떡잎 있던 자리거든요. 여기가 떡잎이 있었어요. 떡잎은 우리 재배할 정식할 때 보면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봤더니 신기한 게 그 떡잎 자리로 세균이 이거는 저기 전문묘가 아니거든요. 떡잎 자리로 그 떡잎 떨어진 자리 위치에 보면 이렇게 세균이 감염돼 있더라고요. 많이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하고 잘라보니까 이유를 봤더니 이게 정식 과정에서 떡잎이 떨어졌는데 나무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잎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생겨요? 상처가 나죠. 상처가 났는데 그게 심을 때 깊이 심어갖고요. 떡잎 상처 부위로 세균이 침투한 거예요. 왜 무름병이라는 균은 어이니라는 세균이에요. 어이니아 세균은 땅 속에 무지하게 많아요. 공중에 비산해도 다니고 먼지가 나면은 어이니아 세균이 공중에 막 떠다녀요. 땅 속에도 많고. 근데 아까 그랬죠. 공중에 떠있던 어이니아 세균이 결로수에 들어가 있다가 그게 떨어져 낙하해갖고 식물의 상처로 들어가면 그게 바로 무름병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땅속에 많다고 했잖아요. 땅속에 많은데 정식할 때 떡잎이 떨어져서 그 자리로 무름병균이 들어와서 바로 이런 병들도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식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상처가 안 나게 잘 심어야 되겠죠. 얘들요. 상처가 나면은 내가 그만큼 위험 부담이 올라가고 상처 부위가 흙에 닿으면 어때요? 세균들에 감염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 보게 되면요, 시들은 수경 재배가 이 병에 취약할까요? 토경 재배가 취약할까요? 토경이 훨씬 취약해요. 수경 재배가 아무리 균이 많다고 해도 토양보단 적어요. 토양보다. 그래서
투영지 이거 같은 경우는 떡잎 떨어진 자리로도 충분히 균이 들어와서 죽일 수도 있더라. 뭐 이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아주 뭐 자주 있는 사례들은 아닌데 제가 거기 한 20여 년가 있다 보니까 한 24, 5년 근무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건들이 같은 물음병이라도 어때요? 다양하죠. 되게 다양해요. 근데 뭐예요? 상처죠. 항상 상처로 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처 안 나게 하면 돼요. 우리가. 그리고 상처로 균이 들어가지 않게 결로 떨어지지 않게 하면 되는 거고 토양에 재배할 때는 뿌리에 상처만 안 나게 하면은 토양에서 물음병이나 푸른말을 올 일이 별로 없어요. 방금도 어느 분이 전화 오셨어요. 철원에서 전화 오셔서 어디 천안센터에서 소개해서 전화가 왔는데 풋마른병이 왔대요. 진단은. 근데 풋마른병은 내가 가쪽에서 왔냐 그랬더니 가쪽에서 왔대요. 그럼 뭐예요? 빗물이 스며드는 거죠. 근데 그분이 단동은 그런데 연동 가운데서 왔다는 거예요. 연동 가운데서 왜 왔어요? 이유는 모르겠으나 물을 주면 거기가 물이 고이는 자리죠. 물이 고인 자리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단동, 연동이라고 해서 딱 물을 주면은 평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떤 데는 물이 고이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땅에서 물이 올라오는 데도 있어요. 같은 온실 안에서도. 지하보 습한 데가 있어요. 그런 데서 풋마른병이 발생하는 거죠. 물 조심하고 상처만 발생하지 않으면 큰 문제 없는데 얘는 상처가 바로 떡잎 떨어진 자리에서 상처가 발생해서 안으로 세균이 침입했던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주면 안 되겠죠. 우리 될 수 있으면은 정식할 때 조심해서 잘 심으셔야 돼요. 상처를 주는 행동은 안 좋다. 지금 이건 지금 결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 생육도 나빠요. 근데 뿌리를 뽑아보니까 뿌리가 어떻게 뽑히냐면은 이 정도 됐잖아요. 지금 이제 1화방 수확할 정도면 한 8화방, 9화방 올라온 상태거든. 9화방도 이거 뽑았어. 뽑히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뽑히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러져야 돼요. 뽑혔다는 얘기는 뭐다? 뿌리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얘기예요. 뿌리가 뽑히면 안 돼. 절대 한 3, 4번 올라오잖아요. 부러지면 부러졌지 절대 뽑히면 안 돼요. 근데 슬슬 뽑혀요. 이렇게 뒀는데도. 그래서 왜 그런 걸 봤더니 우리가 일단은 이 피해는 이 결로 피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물을 갖다가 정식하고 나서 타임으로 주는데 시간당 물을 정식 8시에 그러니까 8시부터 4시, 5시까지 물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근권의 합수래 어때요? 정식 해놓고 물을 나무가 식물체가 요만한 나무가 내가 하루에 한 포기당 물을 1리터를 줬어요. 이걸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죠. 그럼 물이 어디 가 있어요? 이 안에 가득 차 있죠. 언제까지? 나무가 클 때까지 계속 차 있는 거. 그럼 어떻게 뿌리가 발달하지 못하고 위에만 있어요. 아래까지 못 들어가거나 파고 들어가지 못해요. 웬 식물 입장에서는 일단은 밑에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뿌리를 크게 만들 욕구를 못 느껴요. 우리가 보통 정식 초기에는 물을 띄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배지 함수량을 처음에 70%, 75%에서 한 50%까지 뚝 떨어뜨렸다가 다시 70% 채운 다음에 다시 50%를 뚝 떨어뜨려요. 이거 50% 왜 떨어뜨렸어요 우리가? 아까 뭐 하라고 했어요? 수분 스트레스 줄였죠. 뭐예요? 뭐 했어요 내가? 이거 근력 운동 했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환경 오래같이 온도 뜨거 그럼 어때요? 화방을 날리고 화방 왜 날렸어요? 양분을 이 뿌리로 안 가고 이 과일로 안 가고 이 뿌리로 가게 하려고 잘라버렸죠. 그 다음 뭐예요? 제가 하는 게 차광하라고 했죠. 차광을 해서 뭐예요? 나무가 편안해야 뿌리가 나와요. 근권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나무가 스트레스 세게 받으면 뿌리가 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차광하고 물 줄이고 화방 제거하면 뿌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는 거. 그 다음에 결로가 생기잖아요. 뿌리도 결로가 생겨서 뿌리가 잘 발달이 안 돼요. 처음부터 결로가 생기고. 근데 이때는 결로 원인은 아니었고 물을 너무 자주 주는 게 문제였다는 거. 배제를 안 발렸다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야 나는 매년 그랬는데 왜 올해만 그래? 그거 이유가 있죠.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매년 그러면 아무도 안 그럴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내가 20년을 농가지면은 20년을 내가 온실 운영하면은 사고가 20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야 돼요. 근데 물을 자주 주면은 중간에 사고가 한두 번씩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예요? 사고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안 나고 끝까지 유지할 수 있냐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뿌리 발달을 유도시켜줘야지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러면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그러느냐? 그거는 날씨가 매년 같은가요?
그리고 묘의 소질도 어떤 때 묘가 좋을 수도 있고 어떤 때 묘가 나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최대한 뿌리의 발달을 초기에 유도시키는 게 목적이죠 이것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묘는 묘가 진짜 좋아서 대충 멀리해도 뿌리가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묘는 뿌리가 묘 자체가 되게 안 좋아서 관리를 잘해야 뿌리 발달이 유도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때는 묘가 되게 좋은 거라도 가만히 있어도 뿌리가 발달이 잘 돼. 그때 어때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어떤 때 농사를 완전히 망쳤어. 그건 뭐예요? 묘가 소질이 안 좋아서 뿌리 발달이 안 되는 것이 것일 경우에 농사가 아주 망치는 거죠 이것들이. 그 다음에 지금 요 칼을 보여주잖아요. 이거 지금 제피곰팡이 있어요. 우리가 특히 장기 재배로 갈 때 요 피해가 커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제피곰팡이에요. 여기야. 왜 제피곰팡이가 왔을까요? 잎 자른데 겨순 자른 자국에서 제피가 파고 들어가요. 우리가 유인하면 제피 줄기가 이 줄기를 돌리잖아요. 한 측고 6m짜리 정도 온실이면은 내년 3월 정도 되면 이만해요. 줄기가 감싸게 이만해. 이만큼 돌아가고 이만해. 그러면 묶어 있죠. 서로 이거 어때요? 붙어 있잖아요. 이 안이 습하거든요. 그러면은 습한데 여기에 상처가 나 있다. 그럼 뭐가 붙어요? 제피곰팡이가 붙죠. 그래서 우리가 저희는 이제 적염료 칼을 쓰라고 하는데요. 이 적염료 칼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칼을 쓴다. 우리는 보통 칼을 써요. 무조건. 칼을 우리가 생각하실 때 토마토나 오이나 어떤 것을 적엽할 때는 적염용 칼을 사용하게 됐다. 왜 그럴까요? 가위를 쓰잖아요. 이렇게. 가위를 쓰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비벼갖고 이걸 끊어요. 그러면은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진 않지만 뭐가 생기느냐? 이게 작은 짜투리가 생긴다.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게 남아요. 그럼 거기에 뭐가 붙어요? 제피곰팡이가 붙고 제피곰팡이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것도 환경이 좋은 12월 1월 달 되면 돼요. 완전히 제피곰팡이 살기에 최적의 조건이거든요. 그때 파고 들어가서 줄기를 하나 끊어 먹으면 얼마 쓰나 볼까요? 장기 재배한 사람들은 한 포기당 2만 원 손해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적엽시에는 적엽시 남은 부위가 곰팡이 침투에서 줄기가 썩었고 제피곰팡이 부생균으로 죽은 조직이 있어 침투가 가능하다. 적엽시는 가위보다는 칼을 차용할 것이고 칼은 자르고 남은 부위가 없으니 가위는 죽은 조직이 많이 생긴다. 그리고 흐린 날 토마토나 오이에 상처 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좋고 상처 주는 행위를 했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도저히 안 돼. 일주일간 흐린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난방을 해서 난방을 좀 더 해주고 환기를 더 해주면 어때요? 온실이 건조해져 상처가 빨리 마르겠죠. 그러면 어때요? 내가 난방비를 투여해서 우리가 온실을 빠르게 건조시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오이가 나온다고 제피곰팡이 약 아무리 뿌려봐야 큰 효과가 없다. 뭐 해야 돼요? 일단 죽은 조직을 적게 만들고 두 번째 내가 적엽을 하는 상황인데 날씨가 너무 안 좋아서 적엽이 흐리다 그럴 때는 어때요? 난방비를 더 투입을 해서 환기를 좀 더 시켜서 건조를 빨리 말리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리고 제피곰팡이 발생하면요 사후 대책도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도포제를 뿌리는데요. 살균제 도포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침투 위험성이 아니라 보호제가 있어요. 보호제는 싸거든요. 보호제를 갖다가 물에 개갖고 발라줘요. 이 안에까지 들어가서 줄기 깊이 들어가면 못 살리는데 겉에만 있을 때 발라주게 되면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어제 바르고 있어. 왜 한 포기 살리면 2만 원 버는데 그걸 왜 못해요? 10포기 살리면 20만 원 벌고 50개 살리면 100만 원 버는데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사람 사도 해야지 그거 당연히. 그러니까 실제로 현장에 보면은 돈을 버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 생긴다고 돈 못 버는 사람이 돈 잘 버는데 이게 생겨요. 어쩔 수 없이. 근데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냐? 인건비 투입해서 약을 다 발라줘요. 저기다. 돈 못 버는 사람은 뭐냐? 그거 언제 발라주고 있냐? 이런 사람은 돈 못 버는 사람. 하나 나갈 때마다 2만 원씩 보내는데 100포기 나가면 200만 원인데 200만 원 외국인 한 달 인건비잖아요. 한 병 사서 하면은 이거 하고도 남아요. 다 하고도. 100포기만 살리면 외국인 인건비 하고도 남는데 굳이 저거를 안 할 수 없죠. 지금 이거는 요거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보면 이파리가 또 바이러스 걸린 것 같은 TSWV처럼 온 것처럼 생겨서 제가 의심을 했는데 이파리 모양이 되는 거 봤을 때 물음병으로 진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잘라보니까 물음병이 시커멓게 올라온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왜 왔나를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이분은 이 과일까지 온 거예요. 지금 과일 속이 지금 물렀거든요. 과일까지 왔는데 이 사람은 6월 달인데요. 이 사람은 이게 나무가 죽어서 온 게 아니에요. 어떻게 왔느냐? 크렘이 걸렸대요. 뭐냐면은 중도메인들이 당신네께 자꾸 터진다고 연락이 와갖고
왜 터지냐고 이제 문의가 와서 이제 가봤더니 제가 과일을 잘라보니까 이런 과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줄기가 썩어 있어요. 물음병으로 진단이 됐고 왜 그랬나 했더니 바로 이제 멀쩡한데요. 이제 흐린 날 저격을 시시한 것이 가장 컸다. 그리고 피복분일에서 장마철에 결로수가 떨어져. 장마 떨어지니까 장마철에 결로수가 떨어져서 세균이 침투해서 하고 들어갔던 것들. 또 피복비닐 교체하고 무적대 처리하고 이병주 즉시 제거하고 흐린 날에는 토마토에 상처 주는 행위를 안 할 수는 없는데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자. 제가 하지 말라고 못해요. 왜냐면은 말만 했더니 일주일 흐린데 어떻게 하긴 해야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회피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 그들을. 그러니까 결론은 오늘 전체적인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물이죠. 물. 뿌리의 문제도 물, 줄기의 문제도 물, 잎의 문제도 물, 과일의 문제도 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물에 관련해서 신경 쓰고 내가 이제 온실에서 컨설팅을 한단 말이에요. 야, 가장 큰 사고는 다 물이거든요. 이 온실에서 왜 청고병이 났을까? 왜 시드름병이 왔을까? 왜 이파리가 탈까? 왜 무름병이 왔을까를 볼 때 바로 우리가 물이 왜 생겼는지를 찾아내면 거의 다 맞아요. 물이 왜 안 빠지는 걸 확인하면 거의 맞는다. 물이 왜 맺혔나? 왜 물이 빠지지 않나? 왜 물이 배지대에 맞을까만 찾아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를 거의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저희가 말씀하는 게 저 후배 하는 게 있어요. 자나깨나 물 조심. 다시 보자 물 조심. 물만 조심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바이러스만 오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방제 철저히 해야겠죠. 바이러스나 궤양병 같은 아주 치명적인 병이 오지 않는 이상은 물만 조심하면은 큰 사고가 나요. 물을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나요. 작은 사고는 날 수 있어요. 근데 큰 사고가 나면은 농사가 망쳐지니까 우리가 거의 뭐 적자가 엄청 크게 발생하거든요. 제가 언제가 보여드렸죠. 컨설팅 사례에서 저 경기도 어느 농장에서 몇십억 손해 본 것들 바로 근권부에 물이 많고 지상부에 결로가 생겨서 온실을 다시 먹고 전체 10헥타 온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만 컨설팅 할 때 제일 볼 게 첫 번째가 광합성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런가. 그 다음에 물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은 거의 이것만 갖고도 S급까지 갈 수 있어요. 마치고 올게요. 뭐 다 올려놓을게요.